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믿기 힘든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핵도 없이 단 한 번의 실사격으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미국의 기술도 나토의 지원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만든 방어체계였죠. 연평도 앞바다, 빗속에서도 명중률 100%.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선택한 새로운 방패입니다. 지금 이 순간 미국의 상원과 유럽의 국방장관들까지 한국 기술 보고서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핵보다 강한 기술 그리고 절제된 힘. 미국의 그늘 아래 있다고 믿었던 한국이 이제 세계 안보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도 일본도 몰랐던 대한민국이 감춰온 진짜 힘.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입니다. 저는 브뤼셀의 나토 안보 포럼 회의장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의 직업은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보좌관입니다. 저는 미 해군 출신으로 전 세계의 군사 전략과 기술력을 분석하는 일을 해왔죠. 제 옆자리에는 일본 대표와 유럽 각국의 외교관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강대국인 미국의 발표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미 해군 제독 윌슨이 단상에 올라 자신만만하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방산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순간 저는 또다시 불편한 기시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윌슨 제독은 마치 당연한 사실을 이야기하듯이 거만하게 말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무기는 결국 우리 미국의 기술을 가져다 만든 모방품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일본 대표는 그 말에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에게 들으라는 듯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국 기술은 언제나 짝퉁입니다. 서양 기술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가는 것이 그들의 한계죠. 어린 시절 일본계 의붓아버지 밑에서 자라며 한국 기술은 모방일 뿐이라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던 저의 무의식 속에는 그들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반박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오만한 시선에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가진 미국이 가장 똑똑하다는 믿음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회의장의 스크린에 예상치 못한 한국 대표단의 시연 영상이 떴습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영상 속의 상황은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마하 2.5의 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인간의 눈으로 따라잡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미사일이 눈앞으로 다가오자 한국 해군 함정 위에 설치된 30개 틀링포가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 굉음은 영상 속인데도 제 귀를 때리는 듯 했습니다. 순간 엄청난 성광과 함께 마하 2.5의 미사일은 공중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 짧은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수평선 너머에서 벌떼처럼 생긴 드론 100대가 떼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드론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구름처럼 보였습니다. 게틀링포와 다른 요격 시스템이 다시 작동했고 단 5분 만에 그 모든 드론이 바다에 추락하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완벽한 요격과 격추였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오만하게 비웃던 윌슨 제독의 얼굴은 굳어졌고 일본 대표의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 속 한국 장교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지만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무기는 설계부터 제조 운용 시스템까지 모두 100% 한국 기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인해 제 노트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 했습니다. 외세의 무시와 비웃음은 단숨에 부서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역시 한국이구나. 이 충격적인 반전은 저의 지적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시연 영상 이후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제가 눈앞에서 본 명백한 진실과 제가 오랫동안 믿어왔던 편견 사이에서 길을 잃고 있었죠. 하지만 워싱턴의 기득권층은 저보다 훨씬 빨리 움직였습니다. 포럼이 끝나자마자
미국 상원에는 긴급 문서가 하나 배포되었습니다. 그 문건의 제목은 한국 무기 시연은 조작, 미 국방부에 대한 기만 행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건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미사일 요격 장면은 컴퓨터 그래픽이며 드론 격추 데이터는 미리 입력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발신지는 일본의 유력 로비스트와 중국 정보 브로커의 합작이었습니다. 외세의 조작과 음모가 시작된 것입니다. 언론은 이 문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한국 허풍과 조작의 나라. 미국의 지원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헤드라인이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언론과 기득권은 제가 브뤼셀에서 느꼈던 충격과 자부심을 단숨에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저의 상관이자 군사위원회 실세인 상원의원 폴은 저를 단호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가짜 문건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는 이 문건을 채택한다. 너는 이 내용대로 상임위에 제출할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해라. 이것이 워싱턴의 공식 입장이다. 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문건은 거짓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진짜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의 오랜 경력은 한순간에 끝날 수 있었습니다. 경력과 양심 사이에서 저는 격렬하게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자리 잡은 공정한 정의감은 제가 눈앞에서 본 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믿는 것은 데이터와 분석이었고 그 데이터는 한국의 승리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책상 위로 얇은 우편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낸 초청장이었습니다. 내용은 단호하고 간결했습니다. 문건의 진위가 의심스럽다면 직접 와서 확인하십시오. 저희는 거제 조선소와 연평도에서 실사격을 준비했습니다. 이 초청장은 저에게 결단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폴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보러 가겠습니다. 저는 저의 지적인 오만과 과거의 편견을 모두 내려놓고 진실만을 향해 움직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외세의 모략 앞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찾은 곳은 한국의 해양 기술력을 상징하는 거제 조선소였습니다. 조선소에 들어선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수많은 조선소를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거제는 달랐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듯 솟아 있었고 압도적인 규모의 이지스함과 잠수함들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철갑의 냄새와 용접 불꽃의 열기가 조선소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되어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니라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성체였습니다. 저를 맞이한 것은 한국 해군 김도현 대령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대령은 조선소의 곳곳을 가리키며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여기 보이는 모든 함정의 시스템 레이더, 엔진 제어 장치, 이제는 100%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어릴 적 들었던 한국 기술은 모방이라는 편견이 다시 떠올라 저도 모르게 비웃듯 질문했습니다. 제 질문에는 다소 공격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었죠. 좋습니다. 기술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핵무기도 없는 나라가 이런 방패 기술만으로 뭘 지킬 수 있습니까? 결국 미국의 해구산 아래에 있는 것 아닙니까? 김 대령은 저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핵이 없으니까 더 정밀한 방패를 만든 겁니다. 핵은 단 한 번의 공격을 보장하지만 이 방패는 매 순간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의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가진 핵 최고의 권력이라는 서구 중심의 사고방식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단순한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핵이라는 공격적인 무기를 갖는 대신 기술이라는 가장 정밀하고 강력한 방패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한국의 지혜를 저는 그제야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철갑이 가득한 거대한 조선소 한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한국 장교의 신념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방패는 단순히 미사일을 막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향한 의지와 국민을 지키려는 책임감이라는 철학이 담긴 무기였습니다. 이 순간 저의 마음속에는 한국 기술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제 조선소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을 때 외세의 모략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전히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시연은 컴퓨터 그래픽의 조작이다. 현장에서의 실전 능력은 엉망일 것이다. 중국 매체들 역시 비웃었습니다. 한국 기술은 모래성이다. 조금이라도 거센 폭풍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 한국은 이 조작 프레임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 대령은 다시 한번 침묵 속의 실력으로 답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폭풍 속에서 직접 보여드리죠. 이 말은 외세의 조롱을 정면으로 부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음 날 거제 앞바다는 정말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고 파도는 거칠게 함정의 옆면을 때렸습니다. 저는 폭풍우 속에서 함정 갑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악천후는 모든 레이더와 센서의 성능을 극한으로 시험하는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그 거센 폭풍 속에서 재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하 2.5 미사일이 다시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비바람 속에서 함정 위에 설치된 레이더가 번쩍이는 성광을 뿜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게틀링포가 다시 불을 뿜었습니다. 미사일은 한순간에 폭발하며 불꽃으로 사라졌습니다. 폭풍우가 치는 가운데서도 요격 시스템은 오차없이 목표물을 파괴했습니다. 이어지는 드론 격추 시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우 속에서도 드론 50대가 차례로 격추되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물보라와 빗줄기 속에서 드론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시연이 끝나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 그래픽으로는 절대 재현할 수 없는 현실의 압도적인 증명이었습니다. 악천후는 오히려 한국 기술의 뛰어난 안정성과 신뢰성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김 대령은 함정의 경납고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우리는 시끄러운 말로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증명으로 말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오만함도 들뜬 감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실력에 대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외세의 모든 음모와 조작이 한국의 겸손하지만 단단한 실력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분노는 통쾌함으로 해소되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저에게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진정한 스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의 실사격 이후 저는 호텔 방에서 밤늦게까지 워싱턴에서 내려온 문건을 재검토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실력을 바탕으로 저는 그 가짜 보고서의 허점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밤새도록 자료를 분석하던 중 마침내 저는 조작의 명백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데이터에 출처가 되는 연구기관의 서명이 위조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로비스트와 중국 정보 브로커가 합작하여 만들어낸 악의적인 위조 보고서였죠. 문건을 손에 쥔 채 저는 낮에 김도연 대령에게 들었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한국 연구원이 조용히 대답했었죠. 우린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저에게는 핵폭발만큼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핵을 가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와 평화라는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한 나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가장 강한 선택이었습니다. 핵을 가진 나라만이 강대국이라고 믿었던 저의 가치관이 뿌리부터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가가 젖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우위를 넘어선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철학이었습니다. 힘을 가졌으나 그 힘을 평화를 위해 사용하고 그 힘으로 더욱 정교한 방패를 만드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얕보았던 한국이 얼마나 존경스러운 도덕적 우위를 가진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오랫동안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선택의 힘이야.
핵보다 강한 힘은 바로 선택의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었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상대를 위협하는 창을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는 방패를 드는 나라임을 말입니다. 한국의 이 핵없는 선택의 무게는 그 어떤 핵무기보다도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저의 편견은 이제 완벽하게 부서지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과 깊은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한국의 핵없는 선택이라는 철학적 깨달음은 저를 또 다른 궁금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았다면 그 원자력 기술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발전했을까요? 저는 대전의 원자력 연구원을 찾아갔습니다. 연구원 건물에 들어서자 마치 미래 도시에 온 듯한 깔끔하고 첨단적인 환경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진우 박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원자력 기술이 오직 인류의 평화와 에너지 혁신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 기록을 보고 다시 한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40년 무사고 원전 운영 기록, 세계 최초 1억도 플라즈마를 수십 초 동안 유지한 인공태양 프로젝트의 성공, 그리고 독자적인 연구용 원자로 개발까지. 저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기술이라면 미국도 아직 완벽하게 성공하지 못한 기술인데 한국이 해냈습니까? 박진우 박사는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박사님, 핵무기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핵무기 대신 핵융합과 같은 미래 에너지에 투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핵보다 강한 억제력은 파괴가 아닌 기술과 평화에 있습니다. 이 기술은 전 세계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에게 빛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 일지와 실험 로그를 손에 들고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은 화려한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밤새워 적힌 땀방울과 집요한 노력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인류 공영을 위해 빛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사용해 이 연구 일지와 실험 로그 자료를 워싱턴의 상원 동료들에게 전송했습니다. 제가 보낸 것은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한국 연구원들의 땀과 진실이 담긴 순수한 데이터였습니다. 기술과 철학이 결합된 새로운 억제력이 무엇인지 워싱턴은 반드시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이 자료가 저의 동료들의 편견을 깨고 진실을 밝히는 평화의 불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마지막 검증의 무대, 연평도 앞바다였습니다. 저는 거제 조선소에서 본 모든 것이 우연이나 조작이 아니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연평도는 지리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전초 기지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실사격은 진정한 실전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승조원들은 완벽하게 정돈된 모습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프로페셔널리즘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현 대령이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발사. 바다를 가르며 마하 2.5의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미사일은 순식간에 함정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 긴장감은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순간 함정에서 발사된 요격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하얀 성광과 함께 미사일은 공중에서 완벽하게 분해되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어서 드론 100대가 대열을 이루어 몰려왔습니다. 드론들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위협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해군의 요격 시스템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30 게틀링포가 불을 뿜었고 드론들이 파편을 뿌리며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하늘은 다시 깨끗해졌습니다. 100대 드론의 동시 격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일이었습니다. 실사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함정 위의 승조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그 환호성은 단순히 목표물을 맞췄다는 기쁨이 아니라 국민을 지킬 수 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연평도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핵 없이도 국민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핵보다 강한 방패의 힘을 보았습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하퍼로서 한 나라의 국방 능력을 평가하는 전문가였습니다. 이제 저의 보고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미국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모방할 수 없는 독자적인 경지에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저의 과거 편견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압도적인 실력의 증명 앞에서 외세의 모든 비웃음과 모략은 부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평화를 위해 쓴다는 도덕적 자부심을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브뤼셀 나토 국제회의의 연단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상원군사위원회 보좌관으로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장 맨 앞줄에는 윌슨 제독과 일본 대표 그리고 저를 조롱했던 모든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 직전 윌슨 제독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엘리자베스, 한국은 여전히 미국 없인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대로 우리의 기존 보고서대로 발표해라. 저는 그의 요구에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저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한국의 기술력을 약하다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노력을 모방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는 제가 거제에서 보고 연평도에서 느낀 진실을 모두에게 전했습니다. 한국은 핵 없는 약자가 아니라 기술과 정신으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동맹입니다. 제가 진실을 선언하자 회의장 안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박수와 환호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윌슨 제독과 일본 대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저의 정의로운 선언과 한국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회의장 뒤편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 대표단과 함께 태극기를 흔드는 교민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핵보다 무서운 것은 한국의 기술과 국민이 가진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이었다. 한국은 진실의 힘으로 국제무대에서 정의로운 역전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힌 용기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핵보다 강한 힘은 힘을 가졌으나 절제할 줄 아는 기술과 국민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한국의 지혜와 품격에 감동하셨다면 감동후라이드 구독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저희는 내일 더 감동적인 한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